세상이 온통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으로 가득한데 왜 당신의 지갑은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지난 5년간 미국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수천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의 파티장에 당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은 지금 철저하게 설계된 통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통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루한 숫자 노름이 떠오르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계의 어원인 스타티스틱스는 국가를 뜻하는 스테이트에서 왔습니다. 즉, 통계는 숫자가 아니라 통치술입니다. 국가가 5년마다 수천억 원을 들여 75만 개의 업체들을 이 잡듯 뒤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는 만큼 더 정교하게 지배하기 위해서죠. 그들은 당신이 어디서 밥을 먹고 어떤 물건을 사며 얼마를 벌어 어디에 쓰는지 낱낱이 파헤칩니다. 이걸 산업연관표라는 이름의 거대한 지도에 그려넣습니다. 이 지도는 마치 투시경과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 어떤 세포를 죽여야 상대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들은 앉아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른 결제 버튼 하나, 좋아요 하나가 패권 국가에게는 당신의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셈입니다. 결국 통계는 중립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의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설계도입니다. 이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당신은 그저 소모되는 데이터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이 단순히 당신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선을 직접 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서늘한 음모의 현장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독일이라는 거대 경제 대국이 한순간에 무릎을 꿇는 장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독일은 유럽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했죠. 러시아로부터 국제 시세보다 무려 5배나 싼 석유를 공급받는 치트키를 썼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 값싼 에너지를 연료 삼아 전 세계 제조업 시장을 씹어먹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려놓은 통계 지도 위에 이 불평등한 우정은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대동맥인 노르트스트림 해저 송유관이 의문의 폭발로 박살이 난 겁니다. 범인이 누구냐를 두고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았는가입니다. 에너지 생명선이 끊기자 독일의 제조 단가는 폭등했습니다. 이제 폭스바겐과 BMW 공장은 독일에서 기계를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패권 국가는 자신들의 질서에 어긋난다면 동맹국의 밥줄조차 가차없이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한 셈입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이 폭발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교한 영업 전략이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길을 잃은 독일 기업들 앞에 미국은 아주 친절한 미소를 띠며 나타났습니다.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면 보조금을 줄게, 전기도 싸게 줄게라며 유혹하기 시작했죠. 결국 독일의 자부심이었던 공장들은 텍사스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설계한 새로운 창세기, 이른바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서막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에 그칠까요? 그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디지털 통제권에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외치는 제네시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낡은 공장을 다시 짓겠다는 향수 어린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정의를 뿌리부터 다시 쓰겠다는 거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미국은 이제 월가의 화려한 숫자 노름에서 시선을 돌려 실질적인 물리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석유를 무제한으로 파내어 에너지 가격을 바닥으로 누르고 그 싼 전기를 미끼로 전 세계의 모든 AI 데이터 센터와 비트코인 채굴기를 미국 땅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미래의 금인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을 미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겠다는 심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괴한 풍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스스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의 옷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숭고한 가치쯤은 잠시 접어둬도 좋다는 목소리가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당신의 홍채 정보를 내놓으라거나 당신의 모든 결제 정보를 국가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요구가 상식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설계한 이 촘촘한 그물망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거인들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통제권을 휘두를 때 그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내며 등장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이코인처럼 사용자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데이터 주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입니다. 국가가 당신의 정보를 강탈해 통계의 도구로 쓸 때 오히려 그 정보를 자산으로 바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우리 손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싸움은 단순히 정보를 지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던 달러라는 신의 얼굴에 이미 깊은 주름이 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라는 거대한 태양에도 서서히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패권의 생로병사 중 이제는 병의 단계에 깊숙이 접어든 셈입니다. 미국의 화폐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고 영원한 우방일 것 같던 동맹국들도 각자의 생존을 위해 달러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대가들이 경고하듯 역사상 모든 제국이 멸망 직전 보여주던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중입니다. 이 혼돈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화두가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국가가 설계한 통계 시스템이 당신의 자산을 낱낱이 파헤칠 때 파이코인은 전 세계 6,000만 명이 넘는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요새로 묶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거대 자본과 권력이 독점하던 데이터 권력을 개인의 손으로 되찾아오는 일종의 독립운동입니다. 미국이 AI와 제조업을 결합해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만들 때 파이코인 유저들은 스스로 노드가 되어 그 누구도 함부로 조작할 수 없는 민주적인 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이코인이 지향하는 가치는 명확합니다. 중앙 집중화된 패권이 흔들릴 때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며 실물 경제에서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기축통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텍사스의 싼 전기가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신뢰를 채굴하여 미래를 준비합니다.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기축통화의 시대가 열리는 지금, 당신은 통제당하는 데이터 조각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생태계의 주권자가 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달콤한 혁명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의 주인공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모든 상식은 비명과 함께 박살날지도 모릅니다. 5년 뒤 당신이 알고 있던 경제적 상식은 형체도 없이 박살날 것입니다. 어제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과 적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한낱 종이 조각이 되고 국가가 보장한다던 복지는 데이터 통제라는 보이지 않는 목줄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다시 쓰고 있는 새로운 경제 공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스템의 명령에 순응하는 자에게만 겨우 생존을 허락하고 그 공식에서 벗어나려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경제적 고립을 선물하는 것이죠. 이제 부의 기준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시스템 위에 서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패권의 생로병사는 중력과도 같아서 결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달러라는 거대한 기둥이 뿌리째 흔들릴 때 그 기둥 밑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거대 권력이 당신의 정보를 낱낱이 털어 자기들의 배를 불릴 때 당신은 그저 통계 속의 숫자 하나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새로운 생태계의 주인이 될 것입니까? 파이코인을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등장은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권이 강요하는 낡은 공식에서 탈출하려는 전 세계인들의 거대한 몸부림입니다.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에는 가장 비상식적으로 보이던 곳에서 진짜 기회가 싹 트는 법입니다. 남들이 그게 돈이 되겠어 라며 비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미 데이터 주권을 움켜쥐고 새로운 세상의 기득권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판의 마지막 막이 열립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거품이 모두 거치고 난 뒤 당신의 손에 남을 진짜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 냉혹하면서도 희망적인 결론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창세기의 순간, 마지막에 웃는 자는 가장 많은 현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만의 생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이 제조 공장을 국경 안으로 끌어들이고 데이터를 독점하려 혈안이 된 이유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중앙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자유로운 부의 흐름을 차단하고 모든 가치를 달러의 수명 연장을 위해 희생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가 설계한 통계의 덫에 걸려 내 자산의 행방을 투명하게 감시당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민주주의의 파도에 몸을 실을 것인지 말입니다. 파이코인이 꿈꾸는 세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내가 창출한 데이터의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국가의 경계와 상관없이 신뢰를 주고받는 것, 그것이 곧 다가올 5년 뒤의 새로운 상식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패권의 황혼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역사상 가장 저렴한 가격에 미래를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상식의 종말은 곧 새로운 기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숨은 패권의 의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속에서 채굴되는 그 작은 숫자들이 훗날 무너진 달러의 잔해 위에서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분석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날카로운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당신의 가치를 끝까지 증명해내십시오. 그 승리의 길에 제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